네, 반갑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8월 15일입니다. 자, 오늘은 신나는 조선주, 그 다음에 잘나가는 건설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자, 조선주들이 요즘에 국위선양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들 한번 알아볼 건데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표 조선주들이죠. 요거 알아볼 거고요. 잘나가는 건설주들, 현대건설, GS건설, DL건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요것들까지 같이 묶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먼저 알아볼게요. 대우조선해양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주들은 근데 뭐 좋다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상승세 신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왜 이럴까요? 네. 주가가 잘 못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대우조선해양이 그렇다고 뭐 수주가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LNG선 한쪽을 또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LNG선 수주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수주 금액이 3천억 정도 되네요. 네, 3천억 정도. 근데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LNG선. 아직은 이제 연료 쪽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즉, 조선주들이 많이 좋아지려면 컨테이너선, 즉, 네, 화물을 운반하는 그런 배가 좀 필요한데, 지금 LNG선, 이거는 사실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자연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전쟁도 있고 막 하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수주가 늘어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그쪽은 거기에만 국한된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만 국한된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물동량이 증가한다거나 무역이 활발해진다거나 경기가 호황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되면 BDI 지수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이 이제 컨테이너선들을 많이 수주를 하게 되죠.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날 수주를 한 이 대형 LNG 운반선이 3천억이기 때문에 목표치에 75% 달성했다. 벌써?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 어쨌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소식은 아닌데 주가를 끌어올리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냐 이거죠. 특히 LNG선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지 않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굶어 죽겠지만 물론 이거라도 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조금 애매하다. 라는 것이 이제 약간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 흐름들이 사실 조선주들이 뭐 신고가 나와요, 좋아요, 여기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막 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직 아니에요. 즉 경기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밀려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네, 일단 수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경기 전망도 계속 좋아질 거다 전망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될 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올라간다고 판단하기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어떤 그 박스, 네, 이런 함정이 좀 갇혀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고요. 추세는 그다지 썩 좋지 않아요. 아예 뭐 저 위로 넘어가야지만 좋아질 테니까 지금은 매수 의견보다는 관망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홀딩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 볼게요. 얘네들부터는 조금 더 낮기는 합니다. 조금 더 낮기는 해요. 낮긴 낮다. 낮긴 나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주가가 쑥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쪽에서 이제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위치, 저 박스권 상단 지금 15만원 정도 걸쳐져 있는데 이거 넘어서게 된다면 또 금방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넘어서지 못한다라면 조정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난 4월에서 5월에 걸친 조정이나 이번에 7월 달에 거친 조정들처럼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고점 근처에 저항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일단은 모험은 해야 되겠죠. 이평선 수렴도 다 만들어냈는데 한번 돌파해야 될 거 아니야? 나가면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는 얘기죠. 아예 이거는 저항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15만 5천원, 16만 원대에 도착해서 안착하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호황으로 연결돼야지만이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됐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아니라서 글쎄요, 뭐 일단 뭐 당장 뚫어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은 미지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갖고 계시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시간은 조금 투자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볼게요. 오늘 제목 바꿔야 되겠는데요. 신나는 중공업이 아니라 답답한 중공업, 이렇게 조선주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수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그 기대치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치를 다 달성을 해버렸거든요. 수준 목표치를 넘겨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추세가 별로 안 좋죠. 올라가고는 있어요. 뭐 신고가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땡기면 신고가고 이렇게 뒤집으면 신고가 아니죠. 추세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지만 현재쯤에서 잘 나가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 매수는 꾸준히 들어와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조선주 전체적으로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작년에도 해드렸던 것 같아. 경기가 좋아져야지만이 올라갈 텐데 지금 경기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종목들이 좀 답답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잡혀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뭐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업황에 대한 내용들은 더 갈 수 있어요. 네, 수주에 대한 부분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LNG선에 대한 부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장을 더 끌어올린다거나,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 흐름을 타고 올라가야지 정말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익이 많이 나온다,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냥 뭐라 할까요? 실적의 어떤 보호, 뭐 이런 거 방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자, 어쨌건 이 종목도 마찬가지네요. 뭐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데 위쪽이 되게 두꺼운 저항으로 닫혀 있는 박스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박스권 상단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별 의미가 없죠. 갖고 계신 분들 홀딩. 그 다음에 박스권 넘어가줘야 돼요. 이 종목도 7,000원, 7,500원 이상 넘어가 주면 이때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선업종 그 어떤 종목도 다 비슷한 차트 모양이고 비슷한 흐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지금은 조금 관망,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홀딩,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건설주들 볼게요. 현대건설이 먼저 나오네요. 현대건설, 요즘에 건설주들 아주 잘 나가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지금 이제 현대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정부 정책, 건설은 정부 정책이 있어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지금 이 수혜 복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중소형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대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게 됐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대형 건설주라고 해서 또 토목공사 이런 거 하지 말란 법 없거든요. 한번 돈 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의 기대치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가 또 이번 주에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비가 또 많이 오게 되면 또 이 놀란 가슴이 더 놀랄 수도 있고 또 수해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또 많이 와버리게 되면 이거 완전히 또 아수라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그런 건설주, 대형 건설주들은 주택 쪽이지만 중소형 건설주, 토목건설 이런 쪽에서는 중소형 건설주들의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싸잡아서 이 건설주 전체에게는 일단 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네옴시티라고 하죠. 네옴시티. 이게 이제 사우디 쪽에 네옴시티 건설에 대한 수혜감,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정책 이게 다 건설주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우디 쪽에 있는 건설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은 대형 건설주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천천히 좀 봐야 되겠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이것을 건설하는데 이것을 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터널 공사 등을 예전에 수주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뭐 그다음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제 중소형 건설주인데 네옴시티 건설 관리 용역을 수주한 적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되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수주들이 이제 건설주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도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건설주들은 지금 매수하기 좀 늦었어요. 건설주들은 제가 지난번에 진즉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요런 위치들이 매수하기 좋은 위치들이었는데 여기가 아니면은 매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 하시고요. 건설주들이 만약에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그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지나치고 있잖아요. 뭐 골든크로스 돌파하고 나서 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이미 수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매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한미글로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대응하시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GS건설도 한번 보겠습니다. GS건설도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지금 7월 중반에 골든크로스 막 나올 때 뭐 29,000원, 3만원 아래쪽 뭐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가면 괜찮았는데 벌써 10% 이상 올라갔잖아요. 뭐 재료는 다 비슷합니다. 재료는 다 비슷하고요. 뭐 네옴시티, 그 다음에 빗물 터널, 네, 대심도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건설주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당분간 계속 갈 거예요. 네, 정책적인 이슈가 이제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바로 건설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 기관들 뭐 움직임이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다 내렸잖아요. 다 내려왔기 때문에 뭐 25,000원 요 구간대 지지라인 때 형성됐는데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모든 건설주가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이거는 더 치고 올라갔다가 네,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더 치고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막 치고 올라가도 괜찮아. 그런데 올라가다가 살짝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현대건설보다도 GS건설이 조금 더 물론 현대건설이 더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GS건설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현대건설은 살 수 없는 위치지만 GS건설은 여기서 만약에 골든크로스 전환된다면 33,000원 부근대에서 매수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신에 뭐 추세적인 부분들이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미 돌파해서 넘어간 것들은 따라가기 어렵지만 지금 돌파를 막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한 번씩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GS건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더 현대건설보다 나을 것이다. 현대건설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치고 올라가 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선과 이미 이격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선 대비해서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낙폭이 컸고 반등이 나가는 것을 빠르게 회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상에서의 내용들은 GS건설이 추가적인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원래 매수는 저 밑에서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홀딩에 맞는 건데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돌파가 일어날 때 접근들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도 그냥 홀딩 유지 잘 하시면 되고요. 건설주들이 아주 뭐 분위기 좋기 때문에 유지만 잘 하셔도 별 문제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L건설 한번 볼게요. 네, DL건설. 대림산업이죠? 이게 대림건설인가요? 뭐 하여튼 뭐 대림이죠. 대림입니다. 지금 모양이 이게 제일 좋네요. 네. 왜냐면 덜 올랐어요. 덜 올랐고 이평선도 밑으로 잘 깔아놓은 상태죠. 지금 간격도 되게 적잖아요. 지금 금요일날 올라온 부분이 살짝 뭐 부담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내일이라도 주가를 좀 깎아준다면 22,000원대 깎아준다면 건설주 쪽에서 이것만큼 또 살만한 부분이 없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수혜에서 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이게 제일 낫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추세는 다 비슷합니다. 뭐 조선업종의 추세가 다 비슷했던 것처럼 건설업종도 다 비슷하죠. 그리고 둘 다 경기 부양 정책 뭐 등등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건설주들만큼 더 빨리 와닿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설주들은 일단 당장 정부 정책에 반응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해외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당연히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주들은 또 중소형 건설주와는 또 다른 그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DL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건설주보다도 더 매력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약간 눌림목 형태거든요. 그래서 살짝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형태. 이거는 매수를
8월 10일 날 들어가셨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 어쨌건 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제 매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서 올라가면 매수 못하는 겁니다. 떨어져야 돼요. 무조건 떨어져야 되고요. 최대한 22,000원대 근처로 붙여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만 깎아줘도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깎아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22,300원, 400원 요 정도까지만 와도 한번 매수를 고려해보겠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거 아니면은 매매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 버린다라면 매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면서 쭉 진행하시면 되겠고, 주가가 좀 내려와 준다라면 상황을 보고 매수 의견을 조금 잡아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일단 아직은 흐름도 괜찮고 전망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매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올랐느냐, 올라가고 있는 중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 매매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건설주 쪽은 현대건설과 GS건설, DL건설, 그 다음에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 조금 한미글로벌이나 특수건설까지도 이야기 좀 해드렸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변함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매매 포인트는 항상 일관적이고, 그 다음에 매도 포인트도 일관적이고, 현재 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것만 알게 되면 사실 종목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적용하셔가지고요.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나는 여기에 있는 종목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이 종목들에서 들으신 거 있잖아요. 이 종목들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진 종목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게 종목 진단이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휴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잘 보내시고요. 모두들 화이팅 하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달려야죠. 즐거운 휴일 마지막까지 꾹꾹 짜내가지고 잘 보내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